대법이 이재명 파기환송했잖아요. 생각보다 너무 일찍 백기를 들었다. 한독수 바꿔치기 있잖아요. 미스테리는 뭐냐면 전당원 투표에서 부결됐잖아요. 그럼 신천지는 어떻게 됐나? 신천지가 더 이상 윤석열 말을 안 듣나? 이거는 가처분이 인용될 게 거의 100%인데 이걸 추진한 싼 거는 검사 출신 법률가예요. 너무 순순히 인정하는 거 아니야? 까네. 어이 털린다. 어이 털린다. 어이 털리네. 얼탱이 없네. 얼탱이 없네. 미스테리가 뭐냐면 대법이 이재명 파기환송했잖아요. 1번 없는 대선, 2번만 있는 대선을 하려고 한 사법 구태타 하려고 했단 말이야. 근데 내가 미스테리로 생각한 건 생각보다 너무 일찍 백기를 들었다. 그때 민주당은 12일까지 연기하라고 경고를 했어요. 법원도 자존심이 있으니까 민주당에서 빨리 연기하시오 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바로 연기하겠나. 그리고 또 그때 우리 걱정으로는 어떻게든 꼼수를 부려가지고 마지막까지 안 하다가 순식간에 재판을 해버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하고 있을 때란 말이지. 그때 연휴가 이어서 있었어요. 5월 5일이 월요일이고 어린이날이었고 연휴가 5월 7일 수요일 날 끝나요. 근데 연휴 끝나고 나서 오전 중에 고법이 재판을 연기해버린 거야. 기일 변경 신청서를 피고인 측에서 냈어요. 40분 만에. 기일 변경 신청서 접수 40분 만에 변경해버렸어요. 40분 컷. 왜 이렇게 일찍 만세를 불렀지? 12일까지는 꽤 있는데. 그래서 내가 주진우한테 좀 알아봐라 이거. 주진우가 취재를 하고 나한테 알려준 거예요. 원래는 대법이 판결을 하면 잠시 시끄럽겠지만 결국 사법부를 존중한다. 그러면서 중도는 사법부 쪽에 붙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잖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대 대법원에서. 여기서부터 재밌어. 여론조사를 기다렸다는 거야. 이재명 지지율이 출렁거리고 중도가 이탈하는 징후를 기다린 거예요. 근데 그때 연휴 기간이야. 연휴 기간 때는 여론조사를 멈춥니다. 그때 안 멈추고 돌아간 유일한 여론조사가 있어요. 여론조사 꽃이에요. 5월 5일이 어린이날이라 내가 방송 안 하려다가 안 되겠다 여론조사 발표해야 되겠다. 대법에서 그걸 봤대. 하필이면 그 양반들이 여론조사 꽃을 본 거야. 그때 이재명 지지율이 오히려 올라갔거든. 전화 면접 6K가 발표되는 날이에요. 근데 주진우가 2개를 봤다는데? 2개를 보고 나서 결정했다는데? 두 번째 게 언제 나왔대? 수요일이라는데? 수요일 날 여론조사 15K가 발표됐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은 돌아가는 여론조사가 없어요. 우리는 쉬지 않아요. 우리는 대선 기간에 쉬지 않고 매일매일 여론조사 돌아가거든. 그래서 6K가 월요일날 발표되고 15K가 암치에 발표됐어. 그때는 더 벌어졌어. 그 기간 동안 여론조사를 2개를 봤는데 그게 둘 다 여론조사 꽃이야. 야.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 꽃 6K, 15K를 보고 대법에서 아이씨 꽃 끝났다. 됐다. 이렇게 돼. 근데 주진우는 여론조사 꽃이 그때 발표된지 모르고 여론조사 2개 보고 했다는데? 어? 아이 모질한 놈. 우리가 지금 10억 쓸 거거든. 다 쓰고 망할 거야. 어? 구독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고. 비싼 게? 여론조사 꽃을 여론조사 공정으로 한 거 아니에요? 미스테리가 또 하나 더 있어요. 한독수 바꿔치기 있잖아요. 이거 재밌죠. 막장 오브 개막장이야 진짜. 난 처음엔 웃기다가 나중에는 이거 쎄하다. 왜 이렇게까지 하지? 야 이거 법원 가처분해서 맡길 텐데 뭐 이렇게까지 무리수를 두지? 처음에는 대선 후에 당권 때문이라고 그랬다가 이거는 한독수 대통령 만들 수 있다. 확신이 있다 이거. 지지율이 더블 스코어인데 다른 방법을 이기려고 하는 거구나. 그러면 뭐 암살, 테러, 선거 부정 이런 거밖에 없잖아. 미스테리는 뭐냐면 전당원 투표에서 부결됐잖아요. 정당사 최초예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어느 당이든 당 지도부가 막 밀어붙이잖아요. 지도부를 서포트 해줍니다. 근데 이게 뒤집어졌잖아. 그럼 신천지는 어떻게 됐나? 신천지가 더 이상 윤석열 말을 안 듣나? 두 번째는 전당원 투표 결과는 9시에 나왔어요. 근데 왜 11시에 발표했지? 여기 관해서 우리 노예 변호사님 아시는 거 있어요? 전광훈이 이긴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정광훈파하고 신천지파가 붙어서 정광훈이 이긴 건가 그냥? 김문수는 단일화에 굉장히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한덕수를 갈아타려면은 김문수가 제일 편하다. 징검다리였지. 예, 처음에는. 징검다리 역할이었고 당원
내부의 여론조사는 계속 한덕수가 더 높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도부가 새벽 2시에 김문수는 아예 후보 자격을 박탈해버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한덕수가 돼 있어요 이미. 그렇지. 그 ALS 조사라는 것도 그 형식적인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찬성 그냥 누르고 끝나면 된단 말이에요. 그 질문도 네. 김문수 이름은 없어. 네. 한덕수 이름만 계속 반복하면서 이거 바꿔도 되죠? 바꿔도 네. 되죠? 이걸 물어보는 건데. 네. 세 번. 근데 이거를 부결시켰어. 노컷뉴스에 취재한 그 기자는 너무 미스테리하다. 김문수 후보 측에 이거 결과 근소한 차이라고 하는데 결과는 받으셨죠?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김문수가 과연 이긴 게 맞을까? 김문수가 졌는데 그러면 전당원 투표를 뒤집어서 발표할 리가 있나? 그런데 기자는 이제 계속 궁금하니까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보니까 9시 반경에 갑자기 법원에서 추납 통지를 합니다. 김문수가 제기한 가처분. 법원에 송달료를 갑자기 내라고 한 이유가 뭘까? 그렇죠. 그래서 법원에 연락을 했대요. 송달료를 내라고 했다는 것 자체가 주차는 인용을 하려고 그랬다. 그렇죠. 인용을 했을 때 빨리 이걸 전달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후보가 둘이 되면서 정리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 되는 그런 형국. 난 솔직히 그건 아닌 것 같아. 잠깐 그러니까 이 법원이 김문수 손을 들어줄 것 같자. 네. 법원이 김문수 들어줄 것 손을 같자. 들어주면 네. 법원 인용이 나오기 전에 발표를 한 것이다. 결과가 뭐 한덕수라고 하더라도 라는 가설이야? 그런 가설이 있죠. 아니 나는 근데 그건 이 말은 아닌 것 같고 김문수 씨가 그 말이 맞다 그러면은 취하를 안 해야죠. 자기가 이길 게 뻔하라면. 근데 김문수 씨 측에서 먼저 취하를 했어요. 그렇죠. 취하를 해서 우리가 결과를 알 수가 없거든. 자기네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하긴 했대요. 그건 이제 김문수 후보 측의 주장이에요. 그냥 합리적으로 봤을 때 국민들이 그때 엄청나게 반대를 많이 했고 특히 그 국민의힘의 당원들이 당사 앞에 몰려가가지고 막 엄청나게 화를 많이 내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근소한 차이보다 더 많이 심한 차이로 부결을 시켰을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큰 차이로 부결됐기 큰 차이로 때문에 부결됐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봐요. 이걸 끝까지 비밀로 할 수는 없을 네. 것이다. 가처분은 인용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핵심은 3시에서 4시 사이 1시간 동안만 그 후보 등록을 받은 거죠. 그렇지. 다른 후보들에게 등록할 기회를 박탈한 거 아니에요? 예, 그 부분은 빼박인 것 같거든요. 그래요. 그 부분 가처분이 그거는 인용될 가처분이 가능성이 인용될 높아요.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네. 그 부분은. 국민의힘이 했던 것은 그 앞에 있던 경선을 다 무효화시키고 새로 시작하는데 딱 한 사람만 접수를 받고 끝내버렸어요. 한동훈도 거기다 접수하고 싶고 김문수도 접수하고 싶고 다른 사람도 다 접수할 수 있었어야 하는데 그걸 막았다 이거지. 그거는 빼박이지. 빼박이에요. 빼박이거든요. 그래서 인용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 인용이 됐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더 그거 알고 큰일 난다. 시작했단 말이야. 예. 싼 거는 그렇지 둘 다 법률가예요. 둘 다 검사 출신이죠. 정광훈이 이겼을 것 같아. 정광훈이. 정광훈이. 왜냐면 신천지는 지금 활성화돼 있지가 않아. 신천지는 윤석열 표고 그다음에 정광훈은 김문수 표고 그게 확실했잖아요. 이렇게 확실히 나눠졌는데 둘이 붙어가지고 정광훈 표가 이겼다. 정광훈은 굉장히 활성화돼 있었고 계속해서 광화문에서 집회하고 뭐하고 지켜야 된다. 야 이럴 수가 있냐 하는 사람들은 참여 욕구가 굉장히 높거든. 2번 묻고 3번 물어도 끝까지 참여합니다. 여론조사 만든 꼬라지도 보면 아예 처음부터 그냥 유도 질문이 엄청났죠. 그렇지. 네. 질문으로는 무조건 찬성이 나왔어야 하는 질문이야. 도킴 게시판 가보면 거의 이게 대세던데 그 인용될 것 같으니까 알아서 그냥 자기네들이 정리를 한 거다. 나는 이럴 것 같아. 이거는 가처분이 인용될 게 거의 100%인데 이걸 추진한 싼 거는 검사 출신 법률가예요. 걔네가 쓴 방법은 3시 4시 한덕수만 접수했기 때문에 한덕수만 유일한 후보가 되는 거예요. 한동훈을 끼어든다든가 김문수가 끼어든다든가. 왜냐면 다 무효로 하고 다시 시작했으니까. 그때부터 난장판 다시 벌어지잖아. 그래서 딱 한덕수만 접수할 수 있게 새벽 3시 4시에 했단 말이죠. 그것도 국회 228호로 와서 접수하라고 그랬어. 당사도 아니고 온라인도 안 되고. 김문수 몰랐대잖아. 자기들은 새벽 3시 4시에 한 줄 몰랐대요. 아무도 몰랐고 한덕수만 알았어. 한덕수만 알고 한덕수만 접수하고 마감했기 때문에 한덕수가 유일한 후보여서 자동으로 한덕수가 대선 후보가 되는 이런 개 막장 쇼를 만들었는데 이게 법원에 가서 인용될 거를 몰랐겠냐고. 이 법률가들이. 법원이 가처분이 인용돼도 전당원이 찬성될 거기 때문에 그 말이 맞지. 이건 정당의 일이기 때문에 전당원 찬성으로 밀고 가려고 했는데 그런데 걔네들이 충격을 받을 정도로 더 큰 격차로 부결이 난 거다. 여기다가 인용까지 엎어치면은 그러면은 싼 건 둘 다 날아간다. 그러니 그 2시간 동안 회의를 한 거라고 봐. 싼 건 하나는 날리고 하나는 남자. 그래서 자기들 주도권이 잃지 않는 상황에서 후보하고 딜을 해가지고 당신이 법원 취하해라. 인용 발표 안 나게. 이렇게 된 게 아닐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 말도 맞는 말일 것 같아요. 뭐 그랬을 가능성도 매우 그랬을 높다고 봅니다. 너무 순순히 인정하는 거 아니야? 그냥 전광훈이 이겼다. 그러니까 지금 정강훈이가 그렇게 자기 지분 요구하고 그렇게 목소리 크게 내고 그래가지고 싸움 벌어지고 막 그런다는 거잖아요. 더 내놔라 우리한테.
사람 동원하고 지저분한 일 하는 것만 정광훈한테 맡기는 거예요, 지금 보면. 신의식이 그렇게 얘기잖아요. 왜 우리한테 그런 거 시키냐고 막 화냈어요. 우리한테 주는 거는 없으면서 이 일을 시키기만 하냐고. 들어온 것만 우리 다 시킨다. 이거. 후보도 냈잖아, 그쪽 자유통일당이. 황교안하고도 단일화 이벤트가 있겠죠. 그래서 무슨 그 빅텐트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엔 이너 텐트야. 다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이에요. 전광훈, 황교안. 빈텐트. 빈텐트? 맞네. 대구, 경북, 부울경제형 투표율이 평상시 대선에 비해서 많이 떨어질 겁니다. 투표장에 안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한 표가 1.2표 가량의 가치를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하자 밭은 이미 갈려 있다고. 갈려 있는데 투표장까지 가야 돼. 이미 갈려 있다는 걸 확인하려면은 밭을 갈아야 돼요. 시도를 해봐야 돼. 밭에 가봐야 돼. 밭에 가가지고 첫삽을 뜨려고 갈려 있네.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돼. 누가 갈아놨네 벌써. 그러니까 이제 남은 거는 네. 부정선거하고 저격 이거밖에 없어. 와우. 부정선거 될까봐, 투표될까봐, 그냥 당일날 가서 하겠다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아니, 안 돼. 왜 그래. 그 프레임으로 들어가지 마. 그거 윤석열 쪽에서 하는 얘기야. 누구랑 가까이 지내는 거야 지금? 요새 누구 만나? 아니 실제로 제 남편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그래요, 믿는 내가? 사람들 있어요, 정말. 여기서 제 남편도 우리 본투표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사전투표를 압도적으로 해서 진짜 나가봤자 소용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압도적으로 사전투표를 해버려야 돼. 그러니까